예, 안녕하세요.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유재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그 아트프라이즈 강남은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주 멀쩡하게 잘 진행한 그 사례인데, 어떠한 고민들과 또 어떠한 방법들을 제가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죠. 코로나19로 그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행사하기 힘든 곳이 어딜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그것도 서울, 그리고 강남구라는 거죠. 왜 강남구냐 하면은, 이 강남구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라는 거죠. 2016년도 이렇게 보면은, 데이터 보면은 663만 명 유동인구를 기록을 했던 곳, 바로 그 강남구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오히려 2019년 1회 때 행사보다 2회 때인 그 2020년도 행사에 더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그 지역과 상생하는 예술 경연 대회 아트프라이즈 강남입니다. 행사 장소는 논현동 가구거리입니다. 여러분, 아트프라이즈 잘 아시는 분들이 아직은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트프라이즈는 아트프라이즈라고 하는 그 2009년 그 미국의 미시건 그 주의 그랜드 레피츠에서 처음 시작한 그 행사입니다. 그 행사의 모토는 예술로 도시에 공헌을 하자 해서 세계 최대의 예술 경연 대회라는 것입니다. 10년 정도를 집회를 했었죠. 그런데 이 집회에서 지금은 어떠한 그 결과를 낳았냐면은, 매해 그 그랜드 레피츠에 40에서 50만 정도에 되는 그 관광객이 참여하게 된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스케일이 다르고 수준도 엄청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부러운 점이었는데, 시작할 때 예산이 176억인가요? 가지고 시작을 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론리 플래넷에 보면은 그 아트프라이즈라고 하는 이 도시 전체가 미술관이 되는 이 행사를 통해 가지고서, 이 그랜드 레피츠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 15만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 미국의 넘버원 도시로 이렇게 포지션을 하게 된 아주 대단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민이 많은 그 미국의 아트프라이즈, 이 부분을 처음으로 미국 이외에 그 한국, 그것도 강남구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아주 작습니다. 여기에. 그렇지만 작게 시작했지만, 저는 좀 다르게 기획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첫 번째 그 다른 시도라고 하는 거는, 그 코엑스에서 대부분 아트페어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선택이 틀렸습니다. 어떠한 고민을 했냐면은, 강남구에 그 온라인 쇼핑으로 인해 가지고 노년 가구 거리가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노년 가구 거리로 가게 됐느냐 하면은, 그 축제 개최를 통해서 노년 가구 거리 활성화를 목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지역과 상생하는 예술 경연 대회라는 것입니다. 핵심 기획 포인트는, 저는 이 노년 가구 거리에 있는 가구점들이 다 갤러리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 가구점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고급 가구, 그리고 인테리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구점이 갤러리로 변하고, 그리고 거리가 예술 무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행사였습니다. 이게 어쩌면은 대한민국 최초의 가구점을 활용한 예술 경연 대회가 펼쳐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 가구 거리에는 요즘 굉장히 불황이기 때문에 곳곳에 빈 점포들이 많거든요. 이곳을 단기 임대해서 테마관으로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정말 공사 중지된 공간을 만들게 됐는데,
영상으로 제가 이 공간을 어떻게 꾸미게 됐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멋진 공간이 됐죠. 공사 중지된 이 공간이 이렇게 예술로 채워졌을 때 도시는, 그리고 상권은 변하게 됩니다. 재작년 1회에는 참여 아티스트가 582명, 그리고 전시 작품 수는 약 100점이 전시가 됐고요. 그리고 참여 가구점은 약 10개의 참여하게 됐습니다. 좀 독특했죠. 가구점에서 이렇게 전시를 한다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그 대한민국 최고의 가구거리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관람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저는 일반적인 그 예술 작품 전시회를 좀 넘어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셀카 찍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찍고 또 찍히고, 그리고 또 그 공간에서 갖추어져 있는 이 물체를 이용해서 또 다른 내 모습을 찾게 또 만들었고, 그리고 이 작품은 굉장히 재밌는, 옆에 우연하게 이렇게 무서운 개가 쫓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런 스토리도 스스로 찾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품 속으로 과감히 들어가세요. 또 작품과 같이 사진도 찍어도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곳을 다니면서 가구 곳곳에 작품들을 숨은 듯이 작품들이 있다 해서 숨은 그림 찾기라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가장 부러운 게 이겁니다. 여러분, 노년 가구거리에 가서 그 아주 명품샵입니다. 이곳의 가구를 배경으로 앉아서 사용하면서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이렇게 자유롭게 찍을 수 있는 거는 참 드문 사례죠. 그래서 저는 작품을 배경으로 명품 가구에 앉아서 셀카를 찍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판매로 이어지는데 찍어야 팔린다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된 이 행사에는 총 34,748명이 이렇게 관람을 했고요. 행사가 끝나는 그 막바지에 와서는 7,804명, 점점 많아졌었다라는 겁니다. 관람객을 가구점으로 끌어들였죠. 저는 어떤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작품 보러 왔다가 물건 사고, 물건 사러 왔다가 작품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사례로 보면은 이렇게 미술 작품의 가구 구경은 덤, 내가 살고 싶은 인테리어 총집합,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작품보다 이렇게 이 냉장고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여보, 나 이 냉장고 마음에 들어. 남편분께 부담을 드리게 만든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언론에 홍보되어졌고요. 자, 이게 2019년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2020년 날벼락을 맞았죠. 팬데믹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기획할까? 근데 사실은 저는 고민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이거 너무 재밌는 조건들을 지어주는데 이거 놀이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랬을 때 저는 제가 첫 번째로 내놓은 기획 방안이 거절할 수 없는 논리를 제시하자입니다.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은, 가장 안전하게 전시 관람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였었습니다. 바로 이 이미지였었습니다. 가구점 안에 작품을 설치하고 사람들은 밖에서, 유리창 밖에서 구경하면 여러분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은가요? 바로 이 한 장의 이미지로 설득이 돼서 아무도 이렇게 저한테 아트프라이즈 강남이 진행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노년 가구 거리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쇼윈도우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왕복으로 1700m 정도 되는데, 이곳에 쇼윈도우를 활용한 안심예술축제를 만들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히트작이죠. 그 안전한 전시 관람, 바로 그 쇼윈도우 갤러리입니다. 실제 설치 사례입니다. 이렇게 쇼윈도에 작품과 가구점에 있는 그 가구들, 그리고 그 가구점에 있는 물품들이 같이 어우러지게 만들어진 바로 쇼윈도우 갤러리입니다. 밤에는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관람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안전하게 현장 등록하고 사전 예약은 필수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마스크도 쓰고요. 그리고 가구점에 전시된 사례 참 멋지죠? 어느 게 작품이고 어느 게 제품일까요? 이게 아트프라이즈 강남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멋지죠?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할 때 최대한 작품과 배경이 어우러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벽을 또 설치해서 공간을 또 만들기도 했죠. 포토존이 될 수 있다는 게 아트프라이즈 강남만의 가장 특별한 그 행사의 장점입니다. 두 번째가, 이게 제가 기획을 하고 영상을 띄우고 가장 전국에서 연락을 많이 받은 그 쇼윈도우 콘서트입니다. 2015년 제가 쇼윈도우 콘서트를 만들게 된 그 계기가 도쿄 긴자거리에서 저녁에 우연하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렇게 첼리스트가 그 쇼윈도우로 탁 나오더니 공연을 하던 거였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고민 없이 이거 하면 대박이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2번 정도의 그 사전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리에서 이 쇼윈도우 콘서트를 할 때 낮보다 밤이 훨씬 관람하기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날이 벌어지죠. 이렇게요. 10월 10일 노년가구에서 어쩌면은 열린 그 국내 최초의 쇼윈도우 콘서트 모습입니다. 영상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독특한 영상이죠. 그날 당일 현장에 있었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음악을 즐긴 게 얼마만이더라라는. 그리고 이날 공연을 맡아준 우자인 시인의 그 우자가 관객들 앞에서 공연한 지 언제인지도 몰랐고 정말 좋았다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모습을 보면서 공연해보긴 처음이었다고. 밖에서는 이렇게 잘 보이는데 안에서는 저렇게 자기 자신을 거울처럼 보듯이 공연을 한, 어쩌면 팬데믹 상황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쇼윈도우 콘서트는 한 번 더 이 밴드 6월이 공연을 하게 됩니다. 사전 홍보에도 보면은 저희가 그 쇼윈도우 콘서트, 쇼윈도우 갤러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쇼윈도우를 모티브로 한 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무빙이 가능하게 또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특별한 이런 그 아트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지형지물의 특이점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내가 벌어지는 도심 속이라고 하는 논현동 가구거리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재밌는 기획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창문이 적당히 열리는 절묘한 구조의 로얄 라운지 6층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요. 현악 사중주 이렇게 공연을 할 때 이렇게 창문을 살짝, 반도 아니에요, 살짝만 이렇게 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여기에는 음향 스피커가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생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이게 개막 공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남구에는 무료로 쓸 수 있는, 물론 공익적이죠, 5개 전광판이 41개 이상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쓰게 됩니다. 홍보에서요. 그리고 이 코엑스 그 밑에 있는 그곳은 정말 길어요. 를 쓸 수 있는 것도 어쩌면은 도심에서 축제를 개최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도 개막식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개막식에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결국 2단계, 2.5단계 이상에서는 50인 이상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곳은 50인 정도가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려웠었는데 어떻게 해결을 했었냐 하면은 이동과 분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동하면서 개막식 하면 안 돼요? 라는 그 개념이죠. 이렇게 로얄 라운지부터 시작을 해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프라이즈관, 퍼니맥스로 이어졌었습니다. 개막 공연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형지물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안에서 보면, 그리고 또 밖에서 보면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로얄 갤러리, 그리고 또 셀카존에 가가지고 셀피 갤러리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리고 차량으로 얼른 이동해가지고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층별 분산해서 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1층에서는 개막식 오프닝, 개막 선언 이렇게 하고, 2층이 아닌 3층에서는 축사 및 인사 말씀과 영상 관람을 하고, 4층에는 마무리로 이재훈 셰프 쿠킹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1층 그리고 3층 축사로 이어지고, 그리고 분산해서 유튜브 라이브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잘 시청도 했고요. 그리고 4층에서는 이재훈 셰프 쿠킹쇼가 있었고, 이때 점심때로 잡은 것은 쿠킹쇼하고 점심을 갖다가 이렇게 VIP를 위해서 준비하면 아주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점심 대용으로 처리를 했고, 그리고 또 도보로 이동을 해서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에서 방호 복전을 관람을 하고, 마무리로 퍼니맥스에 와서 전시 작품 개요 및 작품 설명을 듣고, 그리고 다실전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VIP를 모신 그 개막식은 긴장이 많이 되는데 저희는 긴장을 분산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폐막식에서도 재밌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큰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수장사하고 시장사, 조직위원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돈 없이 만들려다 보니까 강남 힐링센터가 눈에 들어왔고, 이곳에서는 아주 해상도가 높은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상징색인 노란 색으로 이렇게 바닥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가 그 큰 스크린 때문에 의자에 앉으면은 화면이 가려지기 때문에 저는 빈백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을 털푸덕 않게 만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는 제가 이렇게 돋보기 마크를 했는데, 사람들 모두 앞에 삼각대들을 이렇게 놔줬었던 거는 어떤 의도였었냐면은, 참여자 모두가 자신의 SNS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시상식과 폐막식을 실시간으로 중계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축하 공연도 좁거든요. 영상으로 대체해서 잘 효율성 있게 해결을 했었습니다. 네 번째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기획을 하면 정말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코로나 때 예술가 사랑과 희망의 예술로 메시지를 나눠라 라는 이야기를 했죠.
코로나 때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마스크와 방호복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호복이 캔버스로, 방호복이 작품으로 된다라는 코로나19 극복기원 방호복전을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됩니다. 총 20명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셨는데 이 방호복에다가 그림 그리기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죠. 정말 의미 많았고 사람들이 좋아했고 사람들이 뭉클뭉클해 했습니다. 이렇게 5개 전광판에도 보여줬습니다. 이 방호복전은 세계 최초 방호복을 활용한 코로나19 특별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 세계에서 하나뿐인 작품들이 나오게 됐고 하나뿐이 없는 한복이 또 나오게 됐습니다. 강병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대는 봄이요 꽃이다라는. 그리고 청년 디자이너 황희실, 이 친구의 작품이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 방호복을 과감하게 자르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유일의 한복으로 만든 그 한복이 된 그 색동 두로 방호복이 나오게 됐습니다. 코로나 아니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전시회는 저희 아트프라이즈 강남이 끝나고 나서도 이 방호복전은 계속 이어지게 됐어요. 청담역 미세먼지 프로존에서도 전시가 되고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전시가 되고 그리고 또 안양의 샘병원에서도 하고 싶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게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운사연 엽서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어떠한 의미냐면은 예술가만 참여하지 말고 일반인 시민들도 다 참여하게 하자. 그래서 작지만 큰 희망을 주는 전시회라는 거죠. 강남을 넘어 전국으로 이렇게 멋진 작품들이 아트프라이즈 강남으로 모여들게 됐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를 더 이야기를 하면 좋다라는 것이죠. 현장 전시 사례입니다. 그리고 자생한병병원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치유와 사랑을 주는 전시, 환자 및 병원 관계자들만을 위한 치유전을 만들자. 여기에는 드러내지도 않고 이렇게 작품들인데 과하지도 않은, 이게 무슨 행사인가 전시회인가 이런 것조차도 모르게끔 만든 전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총감독으로서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고마워요 콘서트 했죠. 주지현 감독님도 이렇게 하시는 거 하셨었는데 그 의사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분들만을 위한 콘서트를 진행을 했고 또 캠페인도 했습니다. 도선역의 앞모습에 이렇게 마스크를 단 홍보물, 쉽게 얘기하면 현수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머릿속에는 모든 기획들이 코로나와 관련된 아이템으로 다 채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 더 많이 실험을 하면 된다라는 거 아닐까. 그리고 저는 늘 그때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을 기획을 하는 것이 저의 철학인데 이런 겁니다. 가장 가기 힘든 공간들이 이 가구거리에 있습니다. 이 럭셔리한 공간에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을 모시고 공연을 했는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아주 VIP 분들 다 오셨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곳에서 앞으로도 이런 공연 하고 싶습니다 라는 설득의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참여점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퍼니맥스라는 이 공간은 우드슬랩 전문 매장인데 이렇게 전시 관람만 하면은 그 매출에 도움이 안 됩니다라는 거죠. 이곳에서는 대부분이 사람들이 들어오기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왔다가 휙 나가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머물다 가는 전시 다실전입니다. 머물다 가는 전시 다실전은 계속 앞에서 그 작품을 바라보게 되죠. 자연스레 가구도 써보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훨씬 더 매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라는 것들이 노년 가구거리 가구점에서는 대기업 빼놓고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리자, 그리고 사용하게끔 하자 해서 저희는 그 네이버 쇼핑 라이브와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 지인 찬스로 운영을 했었는데 메인에다가 띄워주고 라이브도 상위 노출해주고 예고도 해주는 아주 좋은 부분이었고, 처음 시작할 때 그 3,968명이었는데 종료할 때 8,488명. 이것을 그 또 청장님을 모시고 이걸 보여드렸더니 올해 예산이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 사업이 확정이 돼서 9억 8천이 편성이 되는 아주 좋은 효과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 그 카사라고 하는 곳이, 카사 세라믹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또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곳을 어떻게 풀었냐면은 일반인보다 건축업자들이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뭐냐면은, 보통 그 도시재생에서 거리벽화가 있는데 이것을 예술 타일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도시재생 담당 과장님을 초청을 해서 우리도 이렇게 오래가는 그 벽들 것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하우 공유합시다 였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 좋은, 더 실험한, 가치 있는 것들을 공유하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아트 위드 톡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장을 같이 다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또 특강을 해드리고 모든 질문들을 답해주는 그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그 마지막 그 콘텐츠는 빈 점포를 활용해서 전시를 진행을 한 거고, 셀피 갤러리인데 사실 왼쪽 부분이 저분이 댄서입니다. 춤을 추는데 이런 부분들이 홍보 효과 굉장히 높았었다라는 거고, 거리 곳곳에 또 그 손 세정대를 또 비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참조하시고요.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축제들이 취소됐었죠. 그런데 저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바로 강남구청장님, 정순균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축제가 취소를 하는데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세요라는 이 한마디였었습니다. 감독은 이 한마디를 들으면 정말 신나게 이렇게 기획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5월 달에 서울장미축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장미축제 개최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축제가 개최 않아도 수천만 송이가 장미가 피는 장미공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첫 번째가 안전하게 운영하는 방법은 외부인들은 그 온라인 프로그램만 참여를 하고 공식 행사는 절대 안 한다. 그리고 안전관리만 한다라는 게 첫 번째인데, 그래서 포스터 아직 공개를 하는데 처음 포스터를 보여드린다라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글자가 여러분 읽히시나요? 조용조용 띄엄띄엄 이렇게 보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메시지형으로 이 포스터를 바꿔서 사람들한테 지금 관람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 인식을 갖다 조용조용 띄엄띄엄 이렇게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부분이고, 그리고 아무 프로그램도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꽃만 보십시오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내용 중랑규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이니까 가능한 그런 기획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제가 그 장미축제를 계속 그 200만 명이 넘게 오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제가 개최되는 묵이동과 중화동에만 좋은 축제 아니냐. 그래서 저는 해결을 했죠. 중랑 장미공원에서 16개 동으로 우리 동네 희망의 장미공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축제를 16개 동으로 이렇게 다 분산을 해서 올해는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아니면 절대 이렇게 진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슈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자리 디스코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선보이는데 벗어나면 안 되는 제자리 디스코입니다. 뉴욕의 도미노파크에서 이렇게 안전한 서클 내에서 피크닉을 즐기게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에 가까운 그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 장미축제 장미공원을 게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마인크래프트를 활용을 해서 게임으로 즐기는 장미축제를 만들고요. 스노우 어플에 서울 장미축제 필터 서비스에서 해서 이렇게 찍으면 저절로 저런 그 장미꽃과 이렇게 볼에 그 저희 마크가 들어가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 사실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빛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저는 우리 축제 감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축제 감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꼭 각자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각자의 축제를 지켜나갔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문구가 이렇게 빠졌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축제 감독의 역할은 축제를 기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지키는 것이 축제 감독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